자, 그러면 신청서 명칭과 당사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했으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서 채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권리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법원의 권리 회복을 청구해야 되는데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말로 하면 안 되고요. 말로서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서면으로서 제출해라 라고 하는 서면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전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석해서 말로 구술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신청서 제목은 이 명칭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바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법률상 보전 처분이나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 채무자의 재산을 구분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유체동산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건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명칭은 부동산 가압류가 되는 것이고요. 채무자가 가진 유체동산에 가압류하고 싶다. 그러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이렇게 명칭을 작성해 주면 되고,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다가 가압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명칭은 채권 가압류 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채권과 관련해서 좀 더 채권은 워낙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 특수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그게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 가압류 신청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명시할 수도 있고요. 자, 가압류는 그때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지만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돈일 때, 이거는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돈일 때죠. 채권자가 돈일 때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이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종류를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상대방에게, 채무자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가처분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한 어떤 재산에 대한 행위 요구냐, 이행 청구냐라고 해서 그것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기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은 바로 채무자가 가진 권리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처분금지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처분금지.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인도청구권이다. 그러면 점유이전금지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이다. 그러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고요. 채권자가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다. 청구권이 근거가 채권자가 가진 청구가 되는 근원이 되는 그 권리가 소유권이다. 그러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로 이제 명칭을 써야 되겠죠.